안녕하세요. 예. 자, 이 프린트를 좀 나눠드렸거든요. 이제 금융 파트가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해커스가. 그다음에 요약집도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좀 금융 파트를 나눠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죠? 나눠드리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기본서의 어려운 부분들은 프린트로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프린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딱딱 요약이 됐거든요. 그죠? 가는데 일단은 여기 가시게 되면은 저번에 교재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로는 아마 그 교재 4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10페이지로 가시면은 저번에 어디를 했었냐면은 409페이지 가시면은 그 계산 문제까지 갔었죠. 409페이지까지 기억나시죠? 그죠?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 LTV하고 DTI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융 파트가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잡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잡아볼게요.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가 나오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찾았죠, 그죠?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따로서 메자닌 금융, 아, 그런 게 있어요. 메자닌 금융이라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따가 지분금융이 있으면은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맞히는 방법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채자가 들어가죠. 채자가 들어가나 담보가 들어가거나 저당이 들어가면 다 부채찌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따로서 매자닌 금융, 자닌 금융,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혼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요거 나가요. 매자닌 금융.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되는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계산 문제 기억나시죠? LTV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DTI가 있죠. 그죠? DTI인데 요거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가능 금액.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요 주택이에요. 주택.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라면을 하나 좀 숨겨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따라서 상가도 이게 대출 받는 게 나와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터트리려고 안 했는데 LTV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주택도 그냥입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담보가 있는데 담보로만 빌려주게 되면 투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봐요. 그러면 DTI도 보죠. 그럼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건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인데 상가는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주가 임대료가 나와야지만 돈을 갚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가서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그 대출에 대한 그 가능 금액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후 특강에 할 거예요. 그죠? 꼭 오후 특강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원이 이제 여기서 오후 특강 안 듣는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스크린이 딱 뜨기 때문에. 그래서 삐지지는 않는데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가 건물의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빨리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걸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지금 두 번째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이 있죠. 그죠?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문제를 푸실 때 3번 문제가 뭐냐면 어 원금 만기 시상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만기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을 해요. 근데 거치기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거치기간 동안에 그냥요 이자만 내. 그리고 만기 동안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상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환 방식이 이 고정금리 때, 자,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원금이 균등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이게 계산 문제가 뜨면서 얘와 얘가 헷갈리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계층에 유리한 거는 체증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새 제가 계산 문제 그 유튜브 올리는 거 보시나요? 안 봤어요? 유튜브 올려놨는데 안 봤어요? 유튜브 유튜브 치면 부동산 학개론 송호석 치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으면 좀 좋아요랑 구독 누르 그죠? 누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이 이제 원금 균등을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무슨 균등? 원금 균등인데 계산이, 왜냐면 계산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금 균등은 이제 가는데,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금액이 똑같죠, 그죠? 그럼 9회차가 나오면 8회차까지 끊고 이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원리금이 작년에 나왔어요. 29회 때. 그래서 원리금이 작년에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거 나온다는 했는데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계산 방식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해요. 얘랑 두 개가 나오거든요, 계산 방식이. 근데 얘랑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원금과 원리금과 체증식을 그냥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그 다음 문제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번 4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저당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시장이 있다? 그러면 저당시장에 대한 구조는 몇 차가 있어요. 1차와 2차가 있죠. 그런가요? 그럼 1차와 2차를 그냥이야 바꿔내기 때문에 분위기 안 조용해갖고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프린트 보시면은 오늘 제가 첫 번째 1번이 지분금융을 찾으라 그랬죠. 아니, 푼다는 게 아니다. 쉬는 시간 이제 풀고 본다면 그 지분금융과 무슨 금융이 있다? 부채금융이 있는데, 오늘 희한한 그냥이야 매자닌이라는 게 있어. 오늘 나갈 거야. 뭐 터뜨릴 거고. 그래, 두 번째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이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변동도 있고. 3번에 가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금 원리금 체증식 있죠. 그래서 꼭 3번 풀어보시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딱 오시면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그러시나요? 안 풀어보죠. 풀어봐요. 저는 이제 여기 거의 제가 집이 분당이어서 거의 7시 한 10분에 도착하거든요. 왜냐면 빨리 오는 게 나니까. 그죠? 근데 하나도 없어, 사람도. 그래서 8시 보니까 또 하나도 없고, 그죠? 좀 일찍 나와서 푸세요, 그죠? 내가 더 일찍 와, 그냥. 그죠? 하여튼, 푸세요. 푸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2차에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KHFC라 그래요. 그 KFC야, KHFC야. KFC는 닭을 만들죠. 근데 얘는 HF라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죠?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이라는 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봉박드가 따라서 MBS, MBC가 아니라 MBS라는 게 있는데, 얘 종류를 오늘 나갈 겁니다. 종류를.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특히 들어갈 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뀐 게 또 올해 또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가서 여기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이야 6문제를 찍었죠. 찍었다고 해야 되는데 거의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갈게. 그러면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을 바꿔낼 거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LTV가 있으면 뭐가 있어? DTI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 변동이 있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다르죠. 아시겠어요? 저당은 몇 차가 있다. 그 몇 차를 바꾼다. 1차와 2차를 바꿔내요. 그죠? 거기를 제가 프린트 일단 나눠드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아직 안 왔네. 프린트 아직 안 도착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MBS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MBS. 그래서 이게 그냥이야 MBS 제도가 운하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졌어요? 영어니까 얘가 굉장히 야매 없이는 못 들은 문제예요. 그죠? 야매가 오늘 텅텅 터지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이야 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쳐볼게요. 제가 오늘 MBS에 대한 걸 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다음입니까 투자회사 법이 있습니까? 이 두 부분을 좀 강하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잠깐만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핵심 포인트가 444페이지로 펴보세요. 오늘 제가 요거 예고편 때렸는데 444페이지로 가시면은 사사라로 가시면 가셨나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얘를 오늘 나갈 거예요. 박스 찾았죠? 그 프린트 그냥 줘 주세요.
갖다 주세요. 프린트 줘 주세요. 예, 제가 나눠 드릴게요. 그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냥 처음 하니까 영어로 한번 약자니까 읽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MPTS, MBB, MPTB, CMO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이제 나갈 건데, 자, 그래서 그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려운 게 그냥요 영어로 돼 있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기상한 원리금수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 콜방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리츠가 있다 그랬죠. 요게 안 했죠. 445페이지 보시면 하향은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때 1, 2월 달에 했으면 이제 힘들기 때문에 3, 4월 달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리치가 있거든요. 리치가 457페이지 가시면은 45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건드렸냐면 458이나 9까지 보시면은 459까지 조금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것만 나갔죠, 그죠? 여기를 깊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그죠? 이거를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0% 좀 할 때 뒤로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요게 이제 가는데 일단 제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핵심 원 있나요? 핵심 원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분금융이 있으면 부채금융이 있고 매자닌 금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잠깐 제가 뒤로 좀 유도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소도 이 저자본에 대한 그 노력을 위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472페이지로 기본소를 가면 47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닌금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그럼 안에 있는 내용들을 탁탁 보고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걸 맞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은 남의 거요, 지분은 내 거요. 부채는요, 남의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자기 거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는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분금융으로 가는 게 빨라요, 부채로 가는 게 빨라요? 부채로 가는 게 빠르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 그 시험에 나온 것들을 다 보신다면 우리가 좀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 아시죠? 그럼 우리가 리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고 또 투자 신탁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이야. 신탁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리츠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당을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인트 벤처는 그냥요 벤처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행이 거기에 대한 지분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도 어떻게 됩니까? 신디케이트도 요것도 지분금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펀드? 그 펀드도 어떻게 돼요? 거기 지분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모라는 건 그냥이야 공개 모집이야. 근데 주식을 공개 모집해서 주식에 대한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이다. 요건 다 지분이다. 지분. 요거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론을 가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지선다로 나오게 되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다. 부채로 가자. 그러니까 이 채자가 그냥이야 빌릴 채자야. 빌릴 채자니까 채자가 붙으면은 다 부채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 채자가 나오는 거지. 내가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얘기해 줄게요. 자, 따보세요. 회사채 발행. 그러면 그냥이야 사채가 들어갔어. 그럼 회사채가 들어갔으니까 지분이야 부채야? 부채라는 거죠. 맞습니까? 회사채 발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주택으로 이제 상환하는 것을 가지고 사채를 발행한다면 이것도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갔어.
채차가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당이 내 거예요? 저당이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이 저당금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저당이라는 자체가 요게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나왔던 거는, 친절해서 쓰러지는데 오늘 MBB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 MBB. 자, MBB를 배우는데 이따가 이제 MBS에서 종류가 가는데, MBB는 주택을 저당 잡아서 저당 채권을 다시 우리가 담보로 해서 담보로 한 채권입니다. 담보부 채권인데, 어머, 그냥이야. 여기 다 들어갔어. 담보가 들어가도 우리가 부채라고 했죠. 그러면 저당 채권, 담보 채권 다 들어갔죠. 어머, 효자 얘, 그지? 얘는 지분 찍으셔야 돼, 부채 찍으셔야 돼. 야, 나 이거 지분 찍는 사람 봤어. 그래서 좀 쉬라 그랬어. 그 다음에 좀 장수하라고. 웃는 분이 더 무서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자체는 그냥 맞추면 돼. 오지선다 맞추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너 이게 자신감 왜 있니? 간평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입니까? 나오는 게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이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뭐가 중요하냐면 ABS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럼 ABS는 원래 채자나 담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야매만 해서 그렇지, 제가 뭐 부동산 박사라고 했죠. 웃으시는데 학회에서 우리가 논문을 제출하면 이 어셋이 자산이에요. 뭐다?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빼기 담보예요. 뭐다? 담보. 그럼 뭘 담보로 해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보실 때 요거도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갑니까? 담보가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출제원이 한글로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고 내요. 그럼 자산 유동화 지권에는 채자와 저당 담보라는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 틀린 해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화 시켜서 현금화 시키는 거거든요. 아시겠나? 그럼 얘는 그냥이야. 얘는 이 자산 담보부 증권이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채자와 저당 담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대답 좀 하자. 난 너무 내가 눈물이 나. 그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들어가면 맞추는 거야. 이건 쉽지? 이건 쉬워. 이걸 부채로 이걸 지분으로 찍으시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저당이나 담보인데, 여긴 다 들어갔죠? 효자. 얘는 아주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BS라는 자체가 나오면서, 원래 담보문데 그냥이야 자산 유동화 지권이야. 유동화 지권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요거는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실화인데, 진짜 실화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간평을 특강을 해요. 특강을 하는데 내 특강을 보나봐,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이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탁회사가 이제 형식적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그 신탁 증서로서 금융을 하는 걸, 이걸 담보신탁이라 그래요. 무슨 신탁으로 한다? 근데 담보신탁과 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게, 이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이 신탁금융은 담보라는 얘기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간평할 때 얘는 주의 있게 봐라. 얘는 그냥이다. 채자가 안 들어갔다. 저당하고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신탁이라고 한번 나온 적은 있었으나 이거는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는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지분을 찾으래요. 지분.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지분을 찾으려면 그냥입니까? 부채부터 고르는 게 좋습니까? 그 부채가 있는 게 채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었죠.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만 막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 개가 되죠. 자산 유동화 증권, 주택 상환사채, 우리가 비율번 MBB 있어요? 얘는 효자야. 왜 효자야? 다 들어갔잖아. 그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채면 나머지가 지분이라는 거죠. 호응 좀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 더 풀까? 자, 그럼 우리가 496페이지 기본서로 가셔서 496페이지로 가시면은 기본서에
29번 있어요. 29번. 자, 봐봐. 이건 더 쉬워. 지분금융이 아닌 것은 부채금융 찾으면 되잖아. 야, 이거 손 들고 서 있어. 어느 거야? 야, 죽인다, 얘. 한 두 명 가만히 있는데.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간다면, 공모에 한 증자는 그냥요, 주식을 공모해요. 그럼 주식을 공모해서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아, 이론도 가야 되니까. 얘기해봐. 신디케이트는 따라서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들 모집해서, 야, 지분 줘, 이 자식아. 출자증권을 주죠. 그냥 그렇다고 해. 리츠는 상장이 돼 있어요.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발행하고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펀드도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지분으로 가는 게 빨라요? 부채로 가는 게 빨라? 부채로 빠르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그냥이야 ABS야. 얘는 그냥이야 담보가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신탁금융 아셔야 되죠? 이것도 제가 해커스에서 찍었어요. 신탁금융이 나올 것이다. 나왔어. 나 얼마나 좋겠어, 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작년에 안 했으니까 저희에 대한 그런 걸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강의를 바꿨어. 그냥 이렇게 체계로 가기로.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경쟁이 심해. 더 잘해야 돼. 자, 30페이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따라서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페이지를 잠깐 유도해 볼게요. 메자닌이라는 것은 교재로 가시면은 메자닌이 어딨냐, 그죠? 별금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71페이지로 가보세요. 471페이지로 가시면은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메자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름만 되면 여러분들 이탈리아 막 놀러 가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다 그래 그냥. 자, 그러면은 1층과 2층에 라운지를 얘기를 해요. 그냥입니까? 중간층입니까? 중간층은 따보세요. 혼합형. 이걸 합친 거예요. 이걸 합친 게 무슨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 메자닌. 그 메자닌 금융은 어떠냐면 만약에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자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전화산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있죠. 이걸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나왔어요. 무슨 이수권 부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그래요. 얘네들이 딱 머리가 좋아서 주위에 있는 뭐 해커스나 방문각,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에듀윌 같은데 이제 문제집에 전환사채라는 게 나와요. 무슨 사채가 나온다?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문제집에 돌아. 그죠? 그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 다 혼합형이다. 혼합형이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자 갈게요. 내가 찍어주는 거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죠?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 어머 따봐 사채 주식 그럼 두 가지 다 들어갔죠? 이게 혼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요? 이게 뭐냐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신주를 나중에 배정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요 채권을 갖고 샀어요. 샀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요 채권을 매입했어요. 채권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신주로 전환해 줍니까? 신주로 인수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을 신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다시 읽을게. 그냥야 미래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배정받죠. 얘기해봐요. 근데 원래는 주식으로 샀어요? 채권으로 샀어? 채권으로 샀는데 나중에 신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예? 그러면 그냥야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 나중에 채권이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거 신주이수권 부사채 나오면 어머 사채 나왔다고 해서 뿅 간다고 해서 부채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야. 이거 짜가 사채. 그러니까 사채가 얘 사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메자닌 금융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신주이수권 부사채를 고르셔야 돼요. 잘 고르세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로 그냥입니까? 전환을 합니까? 전환을 해서
전환사채는 원래 얘도 채권이었어요. 뭐였다?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그냥입니까? 주식으로 전환해 줍니까? 그래서 따라서 전환 채권.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이란 얘기지. 그렇죠? 깊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아마 뭘 전환해 주는 채권이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채권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도 원래는 뭐였어? 뭐로 전환해 줘? 그러면 이게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그렇게 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 이거 좀 희박해. 그 다음에 넘기시면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죠. 그럼 자, 이거는 그냥 필기만 하세요. 얘네들은 원래는 주식이었어요. 뭐였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은 이제 부채로 이제 나중에 바꾸는 건데, 얘네들은 거의 유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출제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나중에 부채로 하는데 얘네들은 왜 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게 전환사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문제집에. 무슨 사채? 전환사채. 이 두 가지가 매자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갈게요. 자, 주의하실 게 아까 부채라는 자체는 회사채나 주택상환사채는 부채죠. 근데 얘는 그냥요 신주로 전환해줘요. 뭘로 채권으로 매입했죠. 그럼 신주 이수권을 준다는 거죠. 새로 만든 이수권을. 그냥 여기 채자 들어갔지. 주식 들어갔지. 이게 혼합형이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주식은 없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뭘 전환해 주겠다는 거야. 주식을 전환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나오면 그냥이야 매자님 금융이야. 매자님 금융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에 야매를 만들었어요. 원하세요? 새벽 2시에 일본을 갔는데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불어갖고 내가 너 프리후르타니까 가갖고 따라서 전봇대 아시죠? 그죠? 내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자, 전신주에 매달린. 그러면 얘 나오면 그냥이야 매자니 찍으셔야 돼. 매자니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홍보 좀 해. 나가서 홍보 좀 해. 그죠? 그죠? 우리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나가면. 그죠? 496 갑니다. 496 가시면, 매자님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다는 거죠. 496 펴보세요. 496 피시면 30번 있나요? 거기 보시면 매자님 금융이 있어요? 이제 찾을 수 있어? 어디에 매달렸어? 그 신주인수권 부사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그렇게 보시고, 자산유도가지권은 뭐죠? 그러니까 자산유도가지권이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미치겠다. 부채잖아. 여기 했잖아. 자기 부채라고 한글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는 지분, 조인트 벤처도 지분, 주택상환 사채, 부채라는 거죠. 찾았죠, 그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작년에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희한한 게 나왔는데 프린트로 가셔서 오늘 나눠준 요약을 가시면 오늘 핵심 원 있어요. 그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제가 지분금융은 다 넣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ABCP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ABCP 찾았죠, 그죠? 자, 이것도 제가 작년에 찍었는데, 자, ABCP가 이따 잠깐 보겠지만 그냥이야 요거 B가 들어가. B가 담보거든요. 그러면 자, 그냥이야 자산을 담보로 했어. 자산을 담보로 했죠. 영어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글로 냈어. 그럼 담보가 들어갔지. 담보부 기여보면 요건 지분이야 부채야. 부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CMBS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CMBS라는 얘기는 이것도 커머셜이라는 거거든요. 주택이에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을 가지고 저당 잡아서 그냥입니까? 담보로 했습니까?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그럼 이것도 그냥이다. 이것도 부채다. 부채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MBS나 ABS가 들어가면 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출제원들을 딱 보면은 나온다는 건 한정됐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새로운 걸 보여줬죠. 어디에 매달려? 전이 뭐야? 신주가 매달리냐, 매달리냐 아니라, 그죠?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전환사채와 신주의수급무사채를 매자닌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매달렸어? 전신주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만 하면 완벽해. 대한민국의 문제 다 갖고 와. 자신 있어. 다 풀려. 알겠죠? 그죠?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가셨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제 프린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이걸 한눈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기본서 가시게 되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410페이지로 가시면, 410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어요? 그럼 제가 아까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이 배정됐다 그랬죠? 고정과 변동이 배정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고정과 변동을 그냥 바꿔내요. 바꿔내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내면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41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고정하고 변동이 있죠? 고정은 고정되어 있고 변동은 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명목이자라는 단어가 있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자, 거기 보시면 명목금리, 실질금리,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다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예요. 자, 고정은 고정돼 있죠. 변동은 바뀌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는 거죠. 따진다면은 자, 고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올라도 대출자가 못 바꾸죠.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는데 갑니다. 자, 그럼 고정금리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명목금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금리가 있다? 명목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라는 자체가 명목이자율이거든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가 명목금리예요. 이자율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은행이 먹는 게 그냥입니까? 실질 이자율입니까?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질에 대한 금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은행이 안 위험해요? 대출자가 위험해요? 위험한 여기다 가산을 하죠. 그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대출기관의 대출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저당 위험은 차입자의 위험이요, 은행의 위험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막 별표치고 난리 쳤죠, 그죠? 거기 갑니다.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그냥이야 채무를 불이행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 원금을 못 갚아버려요. 이해 가셨나?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률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게 나왔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조기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시장이자가 높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하겠죠. 맞나요? 근데 금리는 어떻죠? 자, 금리에 대한 이자율 위험은 시장이자가 높게 되면은 얘가 대출을 어때요? 차입자가 조기상환합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럼 수익이 또 악화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입니까? 은행의 위험입니까? 그럼 거기다 할증을 더 해준다는 게 나왔었어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인플레를 더하거든요. 예상 인플레를 더한다. 그 만약에 명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명목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은 그냥이야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자율 또는 저당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얘가 4%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1%면 얘가 3%가 되죠.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자체는 내가 명목에 대한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4%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인플레가 1%면 내가 실질적인 소득은 몇 퍼센트? 3%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으로 본다면 여성분들이 이제 쌩얼굴이 이게 실질이잖아요. 그냥이야 화장을 더 칠해. 이게 명목이거든요. 그럼 얼굴이 지금 실질이세요? 명목이세요? 확인 못하겠는데 빨리 사전실 가서 씻고 오세요. 그럼 이게 실질이 가는 거죠. 그럼 실질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그럼 자 갈게요. 실질은 뭐에서 뭘 뺐죠? 명목에서 예상을 뺀다는 거죠. 그런가요? 얘가 4%에서 3%, 자 1%를 빼니까 얘가 3%가 실질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번에 제가 OX를 나눠드릴 때 은행은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1%만큼 은행이 손해를 보겠죠. 왜냐면
고정 명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실질이자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실질이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럼 대출기관이 손해를 본다고 나왔어요. 차입자가 이익이고. 맞아요? 그럼 고정금리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대출 시점에서 이자를 높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이따가 대출 시점에서는 제 프린트에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높다 그러셔야 돼요. 자, 이해 가셨죠? 그 9%, 8%인데 8%만 찍어봐요. 자, 그럼 대출 시점에서 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됩니까?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대출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뭐다? 변동금리죠. 그럼 차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이다 명목을 올린다. 올려서 얘한테 받아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차입자가 채무의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 금리 상한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금리 상한은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대출자를 위한 거예요? 차입자를 위한 거예요? 차입자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올라가는 거를 막는 거죠. 막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냈을 때 문제를 금리가 상승할 거를 예상해요. 차입자 입장에서 물어봐요. 누구 입장에서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게 나아요? 안 올라가는 게 나아요? 고정이 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출만 잡아놓으세요. 여기 이 저자분은 기출도 외쪽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거라면 머리가 아파. 이것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어? 근데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래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요. 가산금리.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금금리로서 기준합니다. 뭐로 한다? 그럼 은행은 예금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차입자한테 가산을 하죠. 그 차입자의 차입에 대한 그信用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달라요. 그럼 조정이 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무슨 금리가 바뀐다? 그래서 CD 금리는 따르면서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보통 은행 가면은 통장을 받잖아요. 얘는 증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나중에 받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예금 금리야. 예금 금리가 돼서 3개월마다 조정이 돼요. 근데 자,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코픽스 금리는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CD 상품 같은 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건 기간을 좀 길게 해요. 짧다, 길다. 길어서 좀 6개월하고 한 1년으로 잡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그냥이야 코픽스가 더 길어. 영어도 더 길어요. 그럼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못 낸 게 얘네들은 다 대출금리입니까? 기준금리입니까? 이거를 대출금리로 냈어요. 그래서 이시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대출금리 들어갑니까? 기준금리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출제원이 그냥 한 번 먹었어. 그래서 코픽스야. 코피가 나왔다고 해서 안 웃겨?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 그럼 CD와 코픽스가 다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무슨 금리도? 대출금리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은행은요 복리로 계산할 때 이 조정주기가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키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따 문제 풀 때 1억을 연 12%로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낫죠. 왜냐면 연 1200만 원을 받겠지만 어떻습니까? 매 분기마다 받게 되면 이자가 또 붙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3%씩 하면 여기에 또 이자 붙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2번 풀어보는데 가기 전에 제가 아주 이쁘게 핵심 원 있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3번, 4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넣어놨어요. 찾았죠? 그죠? 이제 얘기하실 때가 왔어요. 고정금리가 그냥입니까? 초기 이자가 높습니까? 맞죠? 인플레 발생하기엔 차입자 이율하고 대출자가 불리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조기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하락했을 때 조기상환에서 재융자를 하겠죠. 그럼 은행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자가 높으면 차입자는 조기상환해요? 기존융자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돼서 이자 위험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자, 변동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라는 얘기가 있나요? CD와 코픽스 누가 더 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글도 길어요. CD하고 코픽스하고죠. 그럼 누가 더 길다? 코픽스가 더 길죠. 그러니까 연동이 더 길어갖고 더 변동하는 게 좀 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산은 마진을 붙이는데 가산은 차입자에 따라 틀려지죠. 그 변동은 초기 이자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서 차입자의 채무행위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이자율 조정주기 어떻게 할수록
대출자가 좋아요.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빨리 전가시키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딱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정답은 아직 안 보셨죠? 그럼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찾았죠? 그죠? 그럼 핵심 포인트 찾는데 1번에 가시면은 조기상환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대출률 약정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을 고치셔야 돼요. 이게 다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출인데 아까 1년에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그 만기 연간 이자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사회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고 하셔야 되죠.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이용하는 것이 고정에 이용하는 것보다 채무행 위험도 커지겠죠. 자, 아까 코픽스 아시죠? 그럼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기준금리는 어느 대출을 상환해요? 고정이요, 변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변동은요, 이자 조정기가 어떻게 할수록 대출자가 좋죠? 짧을수록 좋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짧을수록 그 위험은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켜요? 대출자에서 차입자에 전가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원들이 가면은 그냥입니까? 이게 바꿔냅니까? 그럼 1번에 중요한 거는 높아지면 낮아지면, 2번 유리하다 불리하다, 4번 고정 변동. 못 찾고 있어. 고정 변동이라니까 지금 다시 해주는 거야. 못 찾을까봐. 근데 5번에 길수록 짧을수록 맞히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프린트 3, 4번에 가시면 변동과 고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탁탁 해서 끊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가짐 다시 해서 보시고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 없지만 417페이지로 가시면 기본서 한번 가보세요. 가셨습니까? 자, 원금 만기 시상하는 뭐를 만기에 상환한다는 거죠? 원금을. 그죠? 그것도 나와요. 근데 그냥입니까? 걔는 이자만 냅니까? 얘는 거치 기간이 있어요. 맞나요?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제 상환을 해야 돼. 그러면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죠. 상환할 때 원금만 내요, 이자도 내요. 둘 다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환 방식이 뭐가 있죠?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특히 얘와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